인생도 공부가 필요해 인공필 라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정숙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따끔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이씨 어머니와 김 할아버지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남매가 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유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70대 노인들이 재혼이라니 정말 웃기다.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지 모르겠구나.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니네 아빠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시집 장가 보냈어. 그런데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 늙어서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왜 이른 나이엔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씨 할머니였지만 아들과 딸은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야기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씨는 아들의 전화가 울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강원도로 이사하려는 계획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강원도에 가서 살련다. 강원도요? 갑자기 거길 왜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놀라며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엄마, 강원도는 왜 가시려 하시냐고요? 이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이사하려고. 이제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 아들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거기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엄마 고향은 서울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강릉이 좋아 보여. 바다도 있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근데 엄마가 시골에서 어떻게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실 것 같은데요. TV 안 보셨어요? 이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가까운 곳에 병원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 싫어. 엄마가 정말 이사 생각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디서 살지 알아보셨어요? 이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 집은 20년 전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니네 다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도 보냈던 집이야. 얼마 전에 집을 내놨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도 했어. 얼마에 파셨는데요? 이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에 헐값에 샀던 집이 지금은 큰돈이 됐어.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도 이 집을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손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무슨 소용이니? 나 죽을 때 이 집 이고 갈 것도 아니고 이 집 팔아서 강릉에 전원주택 하나 사고 대출 끼고 원룸 건물도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편히 살다 갈 거야. 그래도 그건 너무 급하지 않으세요? 걱정 마라. 너희한테도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 걱정돼서 그러지.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는 게 얼떨떨하네요. 엄마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며 보면 되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그렇게 이씨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바닷가 근처에 아기자기한 텃밭과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크지는 않아도 이씨가 평생 꿈꾸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꿈을 이루게 된 점이 아쉬울 뿐이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한 첫날 이씨는 집 앞 정원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베란다를 열면 늘 들리던 바퀴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 대신 새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이곳이 자신에게 맞는 곳인지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기분 탓인지 몰라도 공기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맑고 청량한 듯했다. 이씨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서울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이씨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는 전원 생활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고 꽃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지만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어 무료함을 느꼈다. TV를 보는 것도 잠깐이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의 생활이 이 씨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오로지 집 안에 있는 건 서울이나 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시골이 더 답답하시죠? 옆집하고 농사 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그럴 줄 알았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에는 바쁘고 다음 달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러지 말고 엄마, 마을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보세요. 마을회관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요? 마을회관?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요. 아들, 딸은 가끔 전화로 걱정은 하는 것 같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마을회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은 깔끔한 시설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이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이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 유대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씨는 매일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 나타났다. 김 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이 씨는 반가운 마음에 김 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젊었을 때 성수동에 살았어요. 김 씨 할아버지는 75세로 아들 둘은 서울에 살고 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에 이 씨는 공감되었다. 이 씨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지 오래였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 씨는 김 씨 할아버지와의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후 이 씨와 김 씨 할아버지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김 씨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서 단연 인기가 많았는데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 김 씨 할아버지 덕분에 이 씨도 마을 회관에 적응하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다. 천천히 오세요. 아직 버스 시간 좀 남았어요. 주말이 되면 둘은 함께 등산을 하곤 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못 올라갔지만 높지 않는 작은 봉우리 뒷산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꿈도 못 꿨을 일이에요. 지금쯤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을 거예요.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 경적 소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 씨는 비로소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걸요. 이 씨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마을회관에 갔고 그곳에 가면 김 씨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이 씨에게 바둑도 가르쳐주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이 씨가 딸과 통화를 하던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주고 지지대도 만들어주고 갔어. 나중에 채소 크면 너도 좀 보내줄게. 신이 나서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 많이 하네. 내가 뭘 많이 도와주니까 그러지. 내가 농사를 하나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난리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회관 그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남자친구 생긴 거야? 좀 수상하네. 그러자 이 씨가 펄쩍 뛰며 말했다.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주책 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라.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려고 했어요. 김씨 할아버지도 이 씨를 따라 일어나며 모자와 외투를 챙겼다. 마을 회관에 있던 노인들이 그 둘을 보며 장난스럽게 놀렸다. 김씨는 서울댁만 챙기네 그려 샘나게. 별말 없이 장난치는 말인 거 알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려 급하게 나와버렸다. 뒤따라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노을과 바다를 배경 삼아 마을을 걷고 있으니 마음이 설렜다.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이 동네 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렇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서로의 집이 갈리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가 잠바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집에 가서 읽어봐요. 2번 접혀 있는 흰 종이였다. 여러 번 접었다 폈다를 한 것처럼 잘 접혀진 종이었다. 비록 시작은 달랐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서로 의지할 벗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도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춘식으로부터. 짧은 김씨 할아버지 편지가 이 씨의 심금을 울렸다. 남편이 죽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기분으로 살다 보니 한없이 외로운 삶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몇십 년 만이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비록 젊었을 적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호감 같은 처지에 놓은 동지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이 씨도 김 씨도 좀 더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았다.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전과 크게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었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아침에 함께 텃밭에서 일하며 서로의 손길이 닿은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기 상추가 잘 자라네요. 김씨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키운 거죠. 이 씨 덕분에 더 잘 자란 거예요. 오후에는 자주 바닷가를 산책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이 씨는 김씨 할아버지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오늘은 바다가 참 고요하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고요함을 느낄 수 없었죠. 고요함 속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아름답고 외롭지 않죠.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죠. 그렇군요.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내요. 밤에는 종종 둘이 함께 별을 보며 담소를 나눴다. 저 별이 참 밝네요. 서울에선 별 구경할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씨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김씨 할아버지와의 시간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다. 하루하루가 기대되었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씨는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씨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씨는 이제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일상이 이 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다. 그 사실은 아들과 딸도 곧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이 씨의 집을 찾은 딸이 김씨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딸이 말 없었다가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하였다.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지만 인생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물었다.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풀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이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씨는 혼자서 텃밭을 가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김씨 할아버지가 함께하면서 일은 더 쉬워졌고 즐거움도 배가 되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이 씨에게 농사짓는 요령을 알려주었다. 여기 상추가 잘 자라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요? 덕분에 상추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이 씨는 늘 혼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곤 했다. 또한 혼자서 시장을 보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다. 그러나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서로의 취향을 반영해 장을 봤다. 이씨, 이 고등어 정말 신선해 보여요. 저녁에 같이 구워 먹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저는 이 뜨끈한 두부를 사서 된장찌개를 끓일게요.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자주 동네를 산책했다. 바닷가를 걷거나 마을의 작은 공원을 돌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 씨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여기 바닷바람이 참 시원하네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니 더 좋네요. 함께하는 시간이 저도 참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김씨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사실 그동안 마당 관리도 할아버지가 해주었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도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이 씨도 그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네 집보단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이 씨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여러모로 맞아 보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이 씨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아들, 딸들도 가끔 오는 집이었기에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 딸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또 전화가 걸려왔다. 이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나도 생각하면 할수록 당황스러워요.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한테 친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또 그 소리니?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혼인신고는 문제가 다르죠. 그쪽도 자식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유산 상속이라도 나눠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주니까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나 다 쓰다가 죽으라 하지 않았냐? 이 씨는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각각 집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진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그건 집값 오르기 전 이야기고요. 거기 강릉 집이랑 건물이랑 팔면 그게 얼만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아니, 그럼 남의 집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이 씨는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혼인 신고하지 않더라도 살림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이 씨는 애초에 혼인 신고까지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유산이니 남의 집 자식한테 재산이 가니 어쩌니 이 씨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괴로웠다. 늙으면 사람도 아닌 것인가? 늙으면 감정도 하나 없고 죽는 날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씨는 슬프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생각했다. 김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 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같이 있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 돈 쓰며 살지. 알아요. 참 민망하고 속상하네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이제 아들, 딸과는 이제 통화도 하기 싫었다. 자신들끼리 장구치고 하고 있었다. 자꾸만 그 나이에 하는 소리도 진절머리가 났다. 엄마, 내가 잘 지내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친다는 거야. 살림 합치면 그게 결혼이지 뭐야. 딸은 노발대발했다. 이 씨는 발끈하며 말했다. 재혼 안 한다? 근데 또 재혼을 하면 또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나이를 생각해야지.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혼인신고는 서로 의논한 적도 없지만 대놓고 주책이라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딸이 노골적으로 말했다. 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가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부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가지고 있었다.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단 말이다.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잠깐 만나보고 그렇게 사람을 다 믿고 그래. 그렇게 해서 패가 망신당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처맨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뒤통수 칠 수도 있다고. 딸이 계속해서 의심을 표했다.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설마 그 나이에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지? 나 뜨거워 정말. 딸의 말에 이 씨는 불쾌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아나.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외롭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다 가고 싶었는데 이 씨는 혼잣말로 속상함을 표출했다. 이 씨는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긴 싫었다. 섭섭한 마음에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찾아온 빚쟁이들 같았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이 다짜고짜 따졌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다. 일도 바쁜데 직접 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니? 이 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쫓아 들어왔다.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다 터놓고 얘기할게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70대 노인들이 재혼이라니 정말 웃기다.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지 모르겠구나.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니네 아빠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시집 장가 보냈어. 그런데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 늙어서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왜 이른 나이엔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점점 험악해지자 김씨 할아버지가 말렸다.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러자 딸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각서라도 쓰실 수 있냐고요? 듣자 하니 정말 이렇게 버릇이 없는 애들인가. 이 씨는 기가 막혔다. 내가 지금 각서라도 써달라고 하면 써줄게요.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창피했고 자식들에게는 정말 실망했다.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도 나 사는데 부족함 없고 우리 아들 둘 다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지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 집도 돈도 탐나지 않아요. 너희 그냥 돌아가라. 얼른 나가라. 이게 무슨 행패야? 딸이 화를 냈다. 뭐 행패?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딸의 말에 이 씨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화가 났다.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지금 사람 앞에 놓고 할 짓이니? 혼인신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기가 막히구나.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휘둘리니까 그렇지. 엄마, 선택해.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하는 철없는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할련다. 나도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들은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손주를 못 본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 손주 안 보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어서 썩 하거라. 이 씨는 아들과 딸을 쫓아냈다. 씩씩대며 쫓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주며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 보다.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이라니. 그러나 저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이 씨 본인 아니겠는가. 누굴 탓하겠는가. 김씨 할아버지도 이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만만치 않게 착잡해 보였다. 이 나이에 자식 또래에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하니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 이 씨는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만 있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 씨에게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우리가 말이 좀 심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 그 아저씨 어디를 믿고 그래?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남은 인생을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도 전화를 거는 대신에 딸에게 답장을 써내려갔다. 너희들은 꼭 내가 무슨 돈이나 뺏어갈 나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 데 없으니 앞으로 1,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외롭지 않게 밥 같이 먹고 산책 같이 하며 친구 삼아 지내다가 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 아니냐? 혼인 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이 불안하다고 반대했지. 나는 너희들 낳고 내 인생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젊은 때가 있었고 너희가 너희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낸 것으로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너희에게 바쳤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나만의 것으로 채우고 싶구나.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말아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아들과 딸이 무슨 답장을 할지는 몰랐지만 이 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 인생이었지만 남편과 자식이 무조건 우선이었던 삶. 이제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싶다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 라고 이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이 씨는 강릉으로 이사한 후에도 자식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나 딸 가족이 방문하곤 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은 이 씨에게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집안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주중에는 아들과 딸이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다. 그러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바쁜 일상과 걱정이 묻어났다.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이 씨는 항상 응, 잘 지내고 있다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실제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씨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다. 아침에는 텃밭을 돌보고 점심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산책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것이 단조롭고 무료하게 느껴졌다. 한 번은 딸이 엄마 심심하지 않으세요?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보세요라고 제안했지만 이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괜찮다. 너희들 걱정이나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씨의 마음속에는 늘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씨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도 종종 벽을 느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그들의 고민과 기쁨은 이 씨와는 다른 차원에 있었다. 이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숨겼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들이 약속할 때마다 이 씨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자식들이 떠난 뒤에 공허함으로 금방 바뀌었다. 그렇다고 이 씨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 온 시간들이 이제는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고 이 씨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자신을 느꼈다. 김씨 할아버지와의 시간은 이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이 씨는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이 씨는 자주 남편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혼자 남아있으니 당신이 더욱 그리워. 남편과의 추억은 그녀에게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씨는 자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이 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 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김씨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반대하자 이 씨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자식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재산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딸에게 보낸 문자에 모든 감정을 담아냈다. 그러나 자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이런 자식들의 메시지는 이 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이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다. 비록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행복하고 싶다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겠어?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그녀는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처럼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 사연을 전합니다.